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방송 말미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는 좀 더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기 때문에 1부에서 시장을 좀 자세하게 봤다면 2부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소통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8월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크릿 원정대를 구성해서 첫 번째 팀이 출격 준비 완료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원주로 떠날 예정인데 이곳에서 함께 위원님들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 여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수를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로 올 수 있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수 정예 군단으로 저희가 모실 예정이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로 접수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요일 주유소 2부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려야겠죠?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2부는 이 포트폴리오 복구 이야기를 한참 했다가 복구가 다 완료가 돼서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과연 오늘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김범준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오시죠. 네, 먼저 최충성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찍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던 종목들이 먼저 보이네요. 크리스 FNC와 젠큐릭스, 시공테크까지 저희가 수익을 일부 챙겼던 종목들이고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수익률 현재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2.78%, 휴비스 8% 넘는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내에 또 코엔텍 담겨 있고요. DNC 미디어도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텍 담겨 있고 그리고 YJM 게임즈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네요. 자, 김범준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DPC, 그리고 진매트릭스, 진시스템, 선익시스템까지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담겨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하고 왔는데 이 중에서 수정사항이 있거나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저 하겠습니다. 네. 네. 손 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거죠? 네, YJM 게임즈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거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뭐 추세 아직 살아있고 괜찮은데 네, 이주연 전문가님이 네, 포트가 겹친다고 제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근데 같은 종목을 좋게 보실 수도 있죠. 네,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오겠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오해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YJM 게임즈 관련해서는 이주연 전문가님이 이걸 가지고 계시니까 네.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뭐 종목 같은 거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야가 좀 충돌이 나오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혼돈이 오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시네요, 전문가님. 다른 뭐 종목은 많으니까 일단은 다른 거 좋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유로움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인텍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기에는 이런 종목이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저희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코인텍 같은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면 더 사면 되죠. 일단 뭐 수급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이 받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왜 가지 못하고 도냐?
여기서 매도하지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조금 확장이 돼서 이것저것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자리에서 굳이 세력들이 끌려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 밑으로 뺐다가 이제 다시 올리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상승 흐름입니다. 상승 초입이고. 근데 기존에도 보시면은 여기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려요. 일단 이 부분, 이 흐름을 너무 뭐랄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그냥 뭐 파도 치듯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추세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지켜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목표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느렸던 건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엔텍 그리고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충성 위원님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정말 속 시원하게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해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범준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혹시 따로 언급을 할 만한 종목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사실 전 종목을 다 단기적으로 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 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린 거라서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거를 좀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네, 진매트릭스가 아마 여기서 나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뭐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싼 가격에 내가 추매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기회를 줬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에 있어서 좋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올 때 그렇게 좀 볼 수는 있는데 반등이 올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큰 반등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진단키트로서의 메리트도 있지만 사실 이거 외에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 2개 정도를 드렸더라고요. 네. 진 시스템을 같이 드렸는데 진 시스템도 보면은 사실 뭐 크게 보시면은요 그냥 이 박스권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한번 좀 크게 가긴 했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진단키트주로서의 메리트 여전히 살아 있고요. 일단 현재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은 뭐 테스트 중에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그런 걸 조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라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추매를 조금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많이 잡으시면은 이게 평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씩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이제 큰 낙폭을 보고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더 덧붙여 드렸습니다. 저희 김범준 위원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종목 진품명품 시간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반가운 종목들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대웅제약, 명문제약, 제약 관련주들도 올라왔네요. 다음 종목들도 보면 남해화학, 경농, 동국제약, 젠백스링크, M게임까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섹터와 업종군들의 포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경농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네, 오늘 뭐 경협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고 일단 곡물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단순하게 남북 경협도 남북 경협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인 기관 수급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5월부터 매수세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차트도 이제 곡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에요. 일단은 천천히 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17,050원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물대 기계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흐름에서 접근은 양호하나 일단 유동적인 대응으로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곡물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짧게 대응하자라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농 좀 짧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오늘 또 이슈가 돼서 관련된 종목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경농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정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한 줄 정리도 들어보면 큰 흐름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유동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단기적인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저희 감정가를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대웅제약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웅제약을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15% 장중에 올라갔는데 대웅제약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 중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좀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15% 정도 올랐지만 결국에 종가는 5%대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엘러 간의 이제 보톡스와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혹은 뭐 그 이상의 효과를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말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을 또 잡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판매 허가를 획득해가지고 생계 3대 톡신 시장을 석권하겠다 뭐 이런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나보타라는 거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또 수출 금지 기간이 있었던 1분기에도 한 1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아주 뭐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2분기부터는 이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분기당 수익은 이제 한 100억대로 이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국내외 수출의 합계가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한 600억 이상의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톡스 마진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유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그 신약인데 팩스프라잔 국내 품목 허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전망 상당히 기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최근의 흐름은 사실 등락폭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오늘 사실 15%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가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톡스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 메디톡스랑 이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보톡스 관련 소송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잘 풀렸다면은 그런 것도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왔죠 내용도 ITC에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무효화 수순을 좀 밟고 있는데 이거는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뭐 메디톡스에서는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쟁은 있을 거다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웅제약에 대해서 자세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적정 이거는 감정가?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 적정 감정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함께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봐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감정가 2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중기적인 관점이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나보타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하고 느낌표로 끝났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볼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볼까요? 네, 대웅제약이 또 나왔네요. 아니겠죠? 네,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들고 있는 분들 많으신 국민주 중에 하나인데 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 거의 다 나와 있는 사실 이슈인데 사실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초 실적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먼저 좀 그런 부분 진행했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2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기저효과가 좀 작용을 하고 유동성장으로 투자도 많이 했고 돈을 좀 시중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였을 때 지금 한국은행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항상 선행이잖아요. 지금 4분기 내년 초가 뭐 벌써 얘기를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앞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상승이 많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던 이 구간에 지금 1, 2분기 실적이 다 녹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제가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도록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같은 맥락입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부족할 것이고 뭐 23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족할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2년 동안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재료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일단 이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꺼지게 되면 실질적인 그런 가치나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중간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23년까지 안 가 굉장히 좀 반도체 수요가 부족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안 좋게 들리는 거죠. 과연 수요라는 부분을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할 수 없고 SK하이닉스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기존에 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뭐 30%를 가지고 있고 뭐 거기서는 세계 1등 기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간다면 이제 비중이 70%나 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TSMC가 거의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도 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관망하시고 차트가 흘러내리면 일본 좀 비중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SK 하이닉스기 때문에 난 끝까지 들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상승할 수 있을 그런 재료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있을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단 나와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서 저점에서 다시 잡고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손실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고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종가 오늘 11만 4천 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감정가는 뭐 지금 당장 뭐 상승으로 보는 것보다, 물론 상승으로 본다면 뭐 14만 원, 15만 원도 다시 올라가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감정가를 제시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중 조절을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양호하나 일단 지금은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좀 염두를 하시고 일단 관망하고 다음 기회를 좀 노리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은 정말 역대급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최충성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감정서 보고 오시죠. 네,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1.72% 내린 가격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된 SK 하이닉스.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감정가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 관망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돼서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요가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반도체의 미래가 좀 어두울 것 같다, 슈퍼사이클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들은 지금 줄줄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중소형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작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작은 종목이 차라리 낫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네. 작은 그런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좀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똑같습니다. 뭐 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이제 벌어들였던 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M&A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시설 설비라든지 연구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빠르게 육성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정말 좋은 그런 뭐랄까요? 재료나 뭐 그런 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합병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그쪽에 저는 더 이제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차라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낫다 점수를 높게 쳐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저희가 좀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또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제약주들이 또 골고루 나와줬네요. 동국제약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네, 일단 동국제약을 한번 좀 볼 건데요. 동국제약은 사실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하겠죠. 근데 아마 제가 제품을 말하면은 이게 여기서 만든 건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낯익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인사돌, 오라메디, 그다음에 이제 뭐 마데카솔, 이런 친숙한 제품들이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인데, 매출처를 보게 되면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제 26%, 뭐 수액제가 17%,
의약 원료품이 이제 15%, 캡슐이 한 6.5%로 아주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 부문을 조금 크게 보면은요. 그래서 ETC, 이제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점은 사실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 화장품 쪽이 사실 가장 높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매출, 뭐 영업 실적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아주 천천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영업이익 대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도 대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센텔리안 이사라는 화장품이 이 동국제약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부문 매출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케어 사업에서는 이 센텔리안 이사 브랜드를 기반으로 화장품 신규 사업을 또 진출하면서 고성장을 했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그냥 숫자를 좀 기입해 왔는데 2015년에 한 350억 정도 성장을 했고 2016년도에는 600억 원대 그리고 2017년에 800억 그리고 2020년에 1600억으로 아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일봉으로 보면 사실 차트가 살짝 무너진 것 같기는 한데요. 워낙 거의 종가만 봤을 때는 거의 0몇 %대 막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차트가 좀 크게 내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면 3%입니다. 네, 3%인데 마치 뭐 한 10몇 %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월봉으로 봐도요. 고성장,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네,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사실 이런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매출이 조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치고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멘트를 좀 붙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라면 얼마나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제약주는? 글쎄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대표적인 제품들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어쨌거나 뭐 센텔리안 이사라는 브랜드가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1년, 2년은 보시는 게 이 정도는 봐야 사실 조금 이것도 참 장기적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네. 네, 최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져가면은 어쨌거나 뭐 지금 전고점이 36,150원인데 이건 뭐 액면 분할한 거거든요. 80%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높은 종목이었다라고도 알 수 있는 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종가가 이제 25,650원인데요. 오늘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33,0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고점도 당연히 탈환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 뭐 매출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장기적인 걸 또 보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오늘은 아예 제약을 관련돼서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맡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동국제약 감정서 보고 오시죠. 네,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동국제약 오늘 종가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감정가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33,000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 줄 정리도 들어보면요. 네, 하반기 매출 고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동국제약 김범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하반기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날씨 때문인가요? 하반기라고 이번 연도 하반기라고 좀 집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부분을 혹시 놓쳤나 해서. 확실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차트긴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딱히 뭔가
표면적으로 딱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죠. 어쨌거나 이런 화장품의 판매에 있어서 뭐 이런 네.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조금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잡혀가면은 네. 이런 것들의 매출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하반기 매출의 고성장을 예측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건데 어쨌거나 뭐 화장품 매출이 많다 보니까요. 그쵸, 네. 상대적으로요.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인사돌 뭐 이런 친숙한 제품들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제품을 파는 업체들은 사실 이런 경기들이 좀 살아나면은 사실 같이 또 매출이 올라가는 거라 자연스러운 거라서 좀 하반기를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범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을 이제 처음에 나오셨을 때부터 이야기를 좀 던져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꼭 제약 바이오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다른 섹터군들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보니까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아직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 바이오주가 한창 올라갈 때는 다른 섹터들은 다 빌빌대고 있었거든요. 독자적으로 올라갔을 땐, 네.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섹터는 순환매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힘이 없다고 해서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약 바이오보다 조금 더 좋은 섹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어쨌거나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게 뭐 성장을 안 한다, 뭐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쨌거나 성장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주춤거릴 때다. 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횡보하면서 또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힘 기른 걸로 또 좋은 뭐 임상 소식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투자를 나오면은 하겠죠. 네. 다시 한번 또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든지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섹터의 이슈가 없을 뿐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할 뿐 언젠가 제약 바이오주가 또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라고 강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있죠.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 최충성,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 이제 3부에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와 문자 미리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전화번호는 2개고요. 문자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내용란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접수가 됩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원님들 개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히든 종목의 힌트를 좀 들어가 볼 시간인데 일단 위원님들 난이도 설정을 오늘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충성 위원님 오늘 종목 난이도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상중, 하중에? 쉽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 네. 하? 네. 네. 김범준 전문가님은요? 최하입니다. 최하요? 두 분이 이제 약간 전의를 상실하실 것 같은데. 어렵게 드릴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내달라고 하니까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실적이 좋아져요. 뭐 수급이 개선돼요. 뭐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더 기대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종목에다가 대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게는 내달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합의를 봤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난이도가 최하라고 하니 최충성 위원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일단 경협주 개수를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경협주 특집인가요? 위원님? 짧게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종목이 딱히 없습니다. 네. 네, 일단 남경협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곡물 대란 관련주 좀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라고 해서 곡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관련된 종목도 곡물 관련된 농업 관련된 그런 관련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왜 비웃으시죠? 왜 네. 웃으시죠, 위원님? 네. 저런 힌트가 쉬운 거라고 하시는 표정 같아가지고. 아니요. 제 표정을 읽으셨나요? 저 네, 측면을 읽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었던 것 저 같은데. 끝이야 이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곡물과 관련돼서 기사를 본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여기서 종목을 고른다고? 라는 생각으로 좀 화면을 집중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곡물 대란 관련주 반사이익 예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아까 봤던 뭐 경농도 그렇고 뭐 네.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팜스토리도 지금 댓글에서 올라오고 있고 관련된 종목을 일단 다 열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좁혀가 보도록 하죠. 자, 김범준 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화면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최충성 위원님 걸 찾아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예.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네. 메타버스 시너지도 있다.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게 아니고 메타버스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네. 네. 너무... 정확하게는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엮일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사실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려운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맞아요.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콘지, 귄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코도 귀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늘 궁금해하시는 게 도앵커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진짜 그 종목을 두 분의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설 탐정의 느낌으로 지금 쪼아가고 있는 것이라 메타버스 시너지 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날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예리한 시청자분들이 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자, 최충성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북한 이슈 부각 중이기 때문에 흐름 그거는 체크하자. 네. 네. 북한 이슈 부각 중 흐름 체크 필요. 네. 끝인가요, 위원님? 네. 그 세 번째 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를 또 준비를 제대로 해주셨나 봐요. 세 번째 힌트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투자 포인트 지금 딱 2개만 썼는데 네. 아니 최하라고 하셨잖아요. 최하입니다. 사실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어우. 다음 힌트를.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듣고는. 왜냐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사실 곡물과 관련돼서 남북 경협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이게 남북 경협주 자체가 뭐 기업 뭐 가치나 이런 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렇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히 뭐 그렇죠.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 바닥권에 있고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종목을 드리면 되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세 번째 힌트.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힌트까지 들었습니다. 자, 김범준 위원님한테 좀 기대를 해보죠.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가 아니라 약간 최상 같은. 그러니까요. 네. 저도 최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를 네. 잠깐만요, 전문가님들. 이러고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이러면은 이거 난동납니다. 네. 두 원래 번째 포인트 뭔데요? 실질적 주인이 되기 위한 발걸음? 혹시 시적으로 표현하신 걸까요? 딱히 이게 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막 이런 아니요, 거. 이게 딱히 제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아니요. 회사에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럼 지금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약간 주인은 주인이지만 메타버스적인 아니요, 세계관인가요? 주인은 주인인데 네. 좀 약간 뭐 지분적인 면에서 뭔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그 애매한 포지션을 확고히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 최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 땡땡 회사가 예. 모 회사가? 네, 이 회사에 몇백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알 수 없군요. 네, 예. 거의 1천억 정도에 가까운 1천억 정도. 투자이긴 한데 예. 이게 사실 뭐 기사를 좀 인용을 하면 네.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뭐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블록체인 관련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사실 메타버스라는 거는 갖다 붙이기 마련이긴 한데 또 뭐 어디에 접목시키냐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충분히 잘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랑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뭐 향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라 어쨌거나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 투자 규모가 1천억 원 정도라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는 아직은 그 정답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최충성 의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저희도 모르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힌트일까요? 네, 이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렇게 하면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죠. 엉뚱한 거 사시면 어떡해요. 네, 조금 생뚱맞지만 그 뭐랄까요? 일본, 그 중국, 그 우리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네, 무슨 건, 네, 북미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힌트 다 드렸습니다. 동아시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단어를 지금 드렸어요. 아. 농업 관련주에. 제가 그 이름이 들어간 한때 아이돌 그룹을 좋아했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이름이요? 네네. 아이돌? 더 어려워지는. 더 어려워지. 여기 제 말은 무시하십시오. 네. 네. 일단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엉뚱한 종목을 살 수도 있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괜히 더 혼란만 혼란을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잊어주시고 아시아 이야기. 저도 혼란이네요.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다 들었네요. 근데 왜 난이도 조절을 근데 못하세요, 위원님? 네? 이게 사실 이런 직접적인 힌트 말고는 줄 수가 없어요. 경업주라는 테마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냥 이럴 현실적으로. 거면 그냥 N행시를 하세요. 딱히 뭐 드릴 게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예. 제 그 관련돼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예. 연예인 두 이름도 글자가 들어갑니다. 나오고 있네요. 예. 슬프네요, 갑자기. 네, 자 다음 우리 김범준 의원님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한숨이 왜 나왔죠? 갑자기 이게 난이도가 둘 다 최하로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존 올 것이 왔나? 네. 제 아마존? 물음표.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네요, 늘. 근데 이거 사실 제가 투자 포인트를 적으면서도 네. 이거 딱히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최하하입니다. 최하하. 네, 최하하입니다. 두 분의 참 매력은 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늘 이런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곡물 얘기하다가 아시아나 항공도 그럼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운송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이 있죠. 싱크빅도 이런 엉뚱한 종목을 사실까봐 저희가 노란톡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종목에 대한 힌트는 다 드렸어요. 혼동이 좀 오긴 왔는데 제 네. 종목도 살짝 혼동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어요. 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에서 끝난 것 같긴 없는 한데 얘기를 지어낼 수 없잖아요, 의원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힌트를 좀 적극적으로 드렸었는데 저같이 다 드렸는데도 엉뚱한 종목을 그 종목하고 엉뚱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노란톡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난이도 조절을 늘 실패해 주시는 이런 인간미까지 보여주시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히든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일단 위원님들 간단하게 기대 수익률 듣고 끝내도록 하죠. 최충성 의원님 몇 %? 20% 정도 항상. 단기적으로 20% 네. 정도. 김범준 의원님은요? 저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20%. 붙여넣기. 네. 기대 수익률 두 분 다 20% 정도 볼만한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명이 채팅창에서 자꾸 올라오는 걸 제가 외면하기가 힘드네요. 그 종목이 맞는지 여러분들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내일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더 들고 와서 난이도 조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해보는 걸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주유소 이어지는 3부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접수를 미리 받도록 할 테니까 전화, 문자까지 열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8월의 시크릿 원정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